어느 늦은 오후, 곧비가 쏟아질 듯 구름이 모여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노이 외곽 매립지는 어두운 그림처럼 우는 하늘색으로 나타나고 악취가 가득해 공기를 답답하게 만든다. 낡은 쓰레기 수거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요란하게 쏟아내고 땅 위에는 버려진 쓰레기 산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파리떼가 습한 공간에 서인 윙거리며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이곳은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 쓰레기 더미 속에 숨어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의 집이다. 쓰레기 매립지 한 구석에는 각 마른 체격에 밝고 둔한 눈을 가진 12세쯤 된 소년이 쓰레기 더미 사용 크리고 이리저리 뒤지고 있었다. 모두가 그를 헝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고작 7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이후 이곳에서 살아왔다. 친척도 없고 지붕도 없는 매립지가 그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헝은 버려진 물건을 쭉 오철 수집가에게 헐값에 판매할 수 있는 재료로 분류하여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의 작은 손은 플라스틱, 맥주캔, 판지를 빠르게 분류했습니다. 그 눈에는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용기와 끈기, 그리고 오족이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비가 내려 더러운 땅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매립지를 더욱 미끄럽고 침울하게 만들었다. 헝은 낡은 묘옷을 머리 위로 끌어올리고 물평없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빗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갑자기 어린아이 울음소리처럼 작고 약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멈춰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 휘파람 부는 바람 속에 그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좀 더 맑았지만 그래도 죽을 것 같은 미약한 울음소리였다. 누가 여기에 이들을 때려오나요? 헝은 궁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궁금해했습니다. 그 소리에 따라 헝은 방금 버려진 큰 쓰레기 더미를 향해 재빨리 걸어갔습니다. 뭔가 로등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쓰레기 처리장 한가운데 찢어진 판지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자 안에가 태연 아녀 자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의심장은 뛰는 것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마비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미에 흠뻑 젖어 야른 담요에 쌓여 있을 뿐이었고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홍씨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떡하지? 그는 처음으로 삶의 연약함을 느낀 것처럼 마음에 두려움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궁금해했습니다. 어린 소녀를 그곳에 남겨둘 수 없었던 헝은 즉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립지는 아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찬비가 오면 더욱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어려움을 잘하는 어린아이의 결단력으로 헝은 재빨리 옷을 벗고 어린 소녀를 팔에 꼬가는 다음 서둘러 집이라고 부르는 임시 텐트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이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낡은 고람 석판으로 만든 임시 텐트는 매립지 근처 황량한 땅 한 구석에 숨겨져 있다. 부서진 꼬람석과 찢어진 돗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임시거처에 불과했습니다. 헝은 어린 소녀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담요로 이를 따뜻하게 하려고 했으면서 부드럽게 몸부림쳤습니다. 아기야, 더 이상 울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헝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야이가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충분한 힘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헝씨는 근처에 서물을 파는 탐부인 이천막을 서둘러 달려가서 아기에게 줄 분유와 젖병을 달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소년이 얼음 한 오두막에서 딸에게 우유 한 방울까지 조심스럽게 먹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비록 작은 손과 자비로운 마음밖에 없었지만 헝은 어린 소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누구입니까? 왜 매립지에 버려졌나요? 아기의 삶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헝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소용돌이쳤지만 그는 답을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일한 중요한 것은 아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는가였습니다. 딸을 돌본 첫날, 헝은 상황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헝이 토라고 이름 붙인 딸아이는 밤새도록 울면서 매립지 인근 빈민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누구도 편히 잠을 잘 수. 아기의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울어댔고 이웃 사람들은 이 아이는 어디서 신생아를 낳았지? 라고 속삭이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헝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물장 사꾼탐 부인이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과 단호한 목소리로 헝을 바라보았습니다. 헝,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이야기는 어디서 왔나요? 당신은 키울 수 없습니다. 헝은 고개를 들어 고결 딸력이 가득한 눈을 가졌습니다. 비록 어린 타오를 껴안는 동안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쓰레기장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녀를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거기 살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헝이 말은 템 부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 소년이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신생아를 키우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어. 그러나 그녀는 헝에게 분유 몇 개와 손자의 낡은 기저귀 몇 개를 빌려주며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그 작은 도움으로 헝은 생계를 유지하고 아기 세호를 돌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유를 살 돈을 벌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쓰레기를 줍는 등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여동생을 위해 한 기저귀와 우유 봉지를 싣고 쓰레기가 가득 담긴 수레를 밀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하지만 헝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가 쓰레기를 줍고 있을 때 한 무리의 큰아이들이 헝이 열심히 수집한 물건 중 일부를 놀리고 훔쳤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는 동전 몇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타오에게 우유를 사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배고파서 어린 소녀가 울부짖자 헝은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의 더러운 얼굴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생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헝은 세호가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울음을 그치고 그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을 잘 때마다 헝이 마음에는 무한한 행복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를 안아주면서 안정감과 사랑의 느낌을 주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타오, 난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헝은 그의 따뜻한 손으로 여동생 이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모호를 다문화고 한 약속과 같으며 인생 이 어둡고 한 시절의 토에게 일한 위로의 원천입니다. 한 번은 헝이 능숙한 손과 무한한 사랑으로 쓰레기 매립지에서 주 오래된 플라스틱 조각으로 간 단한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리본으로 만든 팔찌였고 중앙에 반짝이는 별 모양의 플라스틱 구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세호의 손에 조심스럽게 팔찌를 끼우자 헝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찬 눈으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당신 이행온의 팔찌입니다. 내가 언제나 당신을 지켜주듯이 이 팔찌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맹세처럼 부드러운 그 말은 타오의 마음에 그가 그녀를 향한 안전과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난한 빈민가 이웃들은 점차 헝에 대한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기꺼이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유를 싸기 위해 돈을 기부했고 어떤 사람들은 헝이 날끈 아동복을 가져왔습니다. 비록 헝이 적극적으로 구걸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이 마음이 그의 여동생과 그의 공경으로 외면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그의 친절함. 어느 나라기토 기저귀를 갈던 중 헝은 우연히 아기를 감싸고 있는 나무 속에 숨겨진 작은 금 팔찌를 발견했습니다. 팔찌는 정말 아름답고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꼼꼼한 패턴과 이상한 상징, 직관 벽 한원한 애연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팔찌를 보는 순간 헝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팔찌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헝은 무언가 매우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아마도 세호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진하게 버림받은 아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 이 소용돌이쳤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헝은 팔찌를 작은 상자에 조심스럽게 복관했으며 항상 두 번째 어머니로 여겼던 템 부인과 만공유했습니다. 저는 이 팔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헝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반짝이며 털어놓았습니다. 템 부인은 팔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헝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이 팔찌가 타오가 진짜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희망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탐여사의 말은 격려의 말과도 같았고 헝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조용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헝이 돌을 째우고 있는 동안 빈민가에 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집집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실종된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남자의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모습은 빈민가에 있는 모두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그가 헝이 텐트에 접근했을 때 템 부인은 재빨리 헝에게 새우를 숨기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헝은 새우를 꼭 껴안았고 그의 가슴은 강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타오를 찾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질문들이 헝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고 그를 진정시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토를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그녀가 진짜 가족을 찾는 것을 막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동생처럼 사랑했던 소녀 타오를 잃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정반대의 장소, 하노이 시내 중심 부위 고급 빌라에서 억만장자밀한 이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 대기업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 민씨와 자선활동으로 유명한 마음시차 칼란 씨는 인생 최대의 충격. 그들은 아이를 찾고 있었지만 그들의 검색이 놀라운 과지울 수 없는 관계로 가득 찬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그들의 어린 딸 바오옹호, 바오 엔지오 씨, 이 병원에서 납치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는 것부터 곳곳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추와란 씨는 여전히였던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가장 큰 고통은 아이를 잃는 것이 아니라 딸이 아직 무사할지 모른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이 작은 셔츠를 붙잡고 눈물이 흘러내려 얼굴이주름 하나하나를 적시는 남 부인의 모습은 황량한 별장에 너무나 익숙해졌다. 그 장면은 엄마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해소할 수 없는 절망의 상징이기도 하다. 민 씨는 수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는 그녀를 찾아야 한다. 만약 그녀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느 날 헝은 새우가 고열을 앓고 있어서 근처 의료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검사실에 앉아 기다리며 타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간호사들이 여전 입원 주기를 하고 있는 동안 타오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그 시간은 끝이 없는 것 같았고 피로도 헝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감소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의사는 아기토를 찐차라고 갑자기 그녀의 손에 작은 금 팔찌를 발견했습니다. 이 팔찌는 어디서 났어요? 의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관심을 끌고 싶지 않았지만 당황한 가운데 헝은 매립지에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팔찌는 그의 것입니다. 라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의사의 마음에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니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밀랑크 가족이 실종된 딸을 찾고 있다는 발표를 떠올렸는데 그 내용에는 똑같은 팔찌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 난시와 민 씨를 포함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의료실에 나타났습니다. 람부인은 아기토를 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쓰러져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 딸이야. 내 제이드야. 그녀는 아기토를 자신의 품에 안기 위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헝은 놀라 선운을 크게 뜨고 조용히 서 있었고 주변이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동생으로 여겼던 타오가 이렇게 부유한 집안이 딸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즉시 밍크 가족은 아기토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헝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립지에서 당신을 때려온 이후로 나는 당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여동생입니다. 헝은 숨이 막힐 정도로 말했다. 아이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렌 부인은 소년 이 감정에 매우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는 당신에게 큰 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친자식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이 말에 헝은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그는 서서 그들이 토를 때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헝은 자신의 삶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으며 빈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타오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헝은 종종 멍하니 앉아 타오가 한때 착용했던 팔찌를 바라보며 그 팔찌만이 그에게 그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상시에 감이 계속해서 그를 에워싸고 주변 이 모든 것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한편 민씨와 란씨는 딸을 찾아 매우 기뻐하면서 또 딸의 생명을 구해준 고 아소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다시 데려갈 수 없고 헝우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소녀는 모든 사람이 감히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렌 부인은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해에 모다 8분만 아니라 그토록 친절한 소년을 위해 뭔가를 하고자 다시 헝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헝을 다시 만났을 때 렌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딸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녀를 돕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진 시머린 감사는 안줄 기빛과도 같았고 헝 씨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 그 의미를 위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 헝은 모든 도움을 단호하게 거부했으며 나는 호의를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그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렌 부인은 열린 마음 가지치지 않는 인내로 헝이 여전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헝이 가족과 함께 살도록 설득했습니다. 거리를 방황하던 소년웅의 삶은 갑자기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옷, 음식, 억만장자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완벽한 고급 빌라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헝의 마음은 쉽게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이고 옷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그 멋진 세계에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애변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불쌍한 시선을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방에 앉아 기토와 놀고 있는 동알람 부인이 들어와서 헝이 행운이 팔찌를 그녀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매우 사랑하지 않나요? 그녀는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홍 씨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사랑과 그가 모든 것을 고려했던 소녀 타오와의 특별한 관계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결합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가족들은 타오를 납치한 범인이 민씨와 거래를 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실과 파산으로 인해 그는 협박을 협박하기 위해 납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빠르게 밝혀졌고 납치범은 서둘러 타오를 해변에 남겨두고 도망쳤다. 훙은 민씨와 형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자신의 여동생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이 가족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타오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는 동생을 지키는 대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서슴지 않았다. 헝이 다시 민씨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온 이후로 상황은 점차 변했습니다. 엄격하고 일에 만전념하던 민씨는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매일 저녁 헝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성공하기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끊임없는 노력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헝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헝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던 렌 부인은 헝을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헝, 이제부터 이 집은 당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막에서 걱정하거나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헝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민 가족의 따뜻함이 점차 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고 누구도 배고프지 않고 사회로부터 냉담한 시선을 받을 필요가 없는 진정한 집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오 엔조프로도 알려진 베이비 세오는 가족 모두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헝은 여전히 그녀를 예전처럼 돌보고 있으며 그녀의 미소를 볼 때마다 그녀를 심연에서 구한 자신 이 결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행동 중 하나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에서 의생활은 헝에게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민 선생님이 그에게 공부하도록 주선해 중국제학교의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 여전 이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저 사람은 누구죠? 옷을 보세요. 선생님들에게 뇌물을 준 부자가 틀림없어요. 제6시간 애형이 뒤에서 하나의 가속사경 이기 문을 극도로 혼란스럽고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 엄땀들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칼과도 같았고 헝이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쌍한 과거를 잊을 수 없으며 때때로 조용한 순간에도 헝은 민넨 이 가족이 그에게 가져다 준 좋은 것들을 과연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 유령처럼 열등감이 그에게 붙어 있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헝은 맑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발코니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씨가 다가와 따뜻한 손을 그의 어깨에 살짝 얹었다.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모든 좋은 일은 당신 자신의 친절 과용기 덕분입니다. 누구도 당신이 가치를 의심하게 하지 마세요. 민씨는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헝의 영혼을 비추는 빗줄기와 같았고 헝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점차적으로 자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편 어린 타오를 납치한 배후에 있는 미케 전 파트너였던 노앙반딘 씨는 여전히 조용히 이 가족을 지켜보며 사악한 음모를 꾸미 그의 협박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의적인 성격을 지닌 딘은 계속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부하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표는 타오뿐만 아니라 실수로 자신이 계획을 폭로한 헝까지이다. 어느 날 타오를 유치원에서 내려오던 중 헝은 이상한 차가 계속해서 그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차올랐지만 헝은 금세 평정을 되찾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세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헝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민키에게 사건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차가 나와 세호를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민 씨는 이 말을 듣고 즉시 가족 보호 강화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경호원을 고용하고 가장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이로 인해 딘 씨는 더욱 분노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자고 있는 동안 빌라 전체 알람벨이 울렸습니다.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이 딘 마당에 침입하여 유리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헝은 잠에서 깨어나 이상한 소리를 듣고 서둘러 세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가에어 슬렁거리는 검은 그림자를 본 그는 망설이지 않고 재빨리 비상벨을 눌렀다. 곧바로 보안팀이 출동했지만 일행 중 한 명이 탈출에 성공했다. 헝은 그 사람이 두고 안전하기를 발견했습니다. 전화로 호황반딘, 황벤딘, 이번엔 1년 의문자 메시지는 민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타오를 다시 납치하려는 음모를 드러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 헝은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오나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씨와 함께 헝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황벤딘이 체포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의 도움 가전화를 통해 얻은 귀중한 정보 덕분에 호황반딘과 그의 공범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밀란 이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헝이용 기와 결단력을 껴키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헝은 가족 의논의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민 씨는 깊은 감사를 표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헝에게 감사를 표하고 가족이 공식적으로 헝을 입양하여 그가 항상 원했던 진정한 집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헝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민 씨, 렌 부인, 어린 세호의 눈이 그를 사랑과 신뢰로 가득 채웠을 때 헝은 갑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속한 곳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집이 아닌 따뜻함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족이었다. 딘 씨가 체포된 이후 그의 상심한 아내인 한 씨는 목숨을 꿰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의명예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사건의 주모자는 딘 씨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때 미케의 절친한 친구였던 또 다른 강력한 인물이 전체에 어두운 계획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부유한 투자자이자 민회 사업 경쟁자인 콴 씨는 그의 성공을 질투할 뿐만 아니라 밀란 이가족 평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콴 씨는 딘 계약점을 이용하여 음모를 수행하기 위해 조용히 자금을 지원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부인은 아기 세호에게 다시 접근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지만 헝이어리지만 그렇게 교활하고 김이 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감시 사건 이후에 도홍 씨는 집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조사했다. 한 번은 납치범들의 주차장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는 흉내를 냈습니다. 여기서 헝은 사악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내용을 완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홍 씨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복관하여 민 씨에게 보고하였다. 민 씨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이것이 과거에 자신이 많이 도와주었던 오랜 친구인 콴 필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 발견은 민 씨를 명상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씨는 간단하면서 또 이 미심장한 한마디로 그를 위로했다. 민 아저씨,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틀렸어요. 민 아저씨는 가족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주시고 민 아저씨 같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납치단체가 타오를 짜 선행사에서 빼내려고 했을 때 헝은 위험에 맞서 용기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능과 결단력도 발휘했습니다. 납치 집단을 쫓던 중 헝은 갑자기 민 씨가 이전에 세호에게 준 보호 선물인 세호 이 장난감에 부착했던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기억했습니다. 헝의 딸은 즉시 민의 휴대폰을 통해 GPS를 활성화하여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좌표를 제공했습니다. 추격 도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헝은 포기하지 않고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납치 집단을 체포할 때까지 단호하게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안 씨가 현장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단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느끼며 말했다. 헝은 화를 내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안 씨를 바라보다가 민크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삼촌, 용서가 모든 것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잃었고 어머니도 필요합니다. 홍 씨의 말은 민 씨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한동안 침묵 끝에 그는 안케 대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단, 그녀가 당국 외전적으로 협조하고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말이다. 이 사건 이후 콴 씨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 레니 가족은 마침내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왔지만 헝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헝은 빈민가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템 부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템 부인은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 당신은 성장했지만 바이잭 지역의 다른 아이들도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당신과 같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헝 씨가 민 씨가 기부한 재산을 사용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열기로 결심하게 된 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센터 개소식에서 홍 씨는 수많은 언론인과 내빈들 앞에 서서 모르는 사람들의 친절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다. 나는 이라고 말했다. 이야기는 따뜻한 저녁에 미철한 씨 옆에 서 있는 헝이 아기 세호를 꼭 안고 있는 감동적인 이미지로 끝납니다. 깜박이는 촛불이 공간을 밝히며 가족의 따뜻함과 결속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재회의 특별한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헝은 이제 단순한 쓰레기 소년이 아니라 희망, 용기, 무한한 사랑이 살아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헝과 세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썰밀고 귀한 가치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절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 회복력,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에서 사랑의 힘을 느끼셨나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주저하지 말고 친절의 정신을 지지하고 댓글 섹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 아는 저희의 여정에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